네. 안녕하세요. 저번에는 과학고 서류 생기부 성적에 대한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는 그런 말들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서류를 당연히 붙을 거란 자신감을 가지고 1차 면접을 준비해야겠죠. 1차 면접을 준비할 때는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비슷할 거예요. 수학과학 선생님들과 하는 면접이 있을 겁니다. 10분에 15분 정도. 이게 수학방, 과학방 이렇게 따로 나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수학과학 선생님들을 뵈는 그런 면접이 있을 거고. 이제 수학과학 선생님이 아닌 인문 계열 선생님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학과학 선생님들은 자소서에 있는 수학, 과학 내용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수학과학과 생기부에 있는 자소서와 생기부에 있는 수학과학 내용을 물어봅니다. 인문계열 선생님들은 생기부에 있는 걸 물어보시겠죠. 당연히. 독서, 또 아니면은 인문 세특, 아니면 정말 그냥 학교 생활. 그냥 성품, 그러니까 인성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성. 자,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냐? 자소서는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자소서에 막 어려운 걸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미적분을 적는다 칩시다. 미적분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죠. 미적분을 딱 적었는데 그 수학과학 선생님들은 일단은 이 학생이 미적분학을 완벽하게 숙지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미적분을 해봤자 그렇게 많이 할 건 아니면 정말 어, 과거에서 한 친구들처럼 숙달이 돼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하시죠. 그냥 이제 책으로 아니면 어떤 공부를 통해서 궁금해서 배워봤다거나 이렇게 예습 조금 이렇게 내용을 훑은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데,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직접 해봤니? 여기서 걸러진 친구들이 있죠. 걸러진 친구들은 주로 어떤 케이스? 이제 학원에서 주제 받아서,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급하게 받 급하게 뺏기거나, 아니면 급하게 복사.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학원에서 주제를 받아서 인터넷에서 급하게 복사를 해서 자소서에 적어서 이제 면접에 왔다. 이런 경우죠. 예를 들면은 사이클로이드, 정말 흔한 주제죠. 다 들어봤을 법한 주제인데 학원에서 이제 주제를 줍니다. 사이클로이드, 프랙탈 등등등 주제를 주면 그거를 이제 열심히 받아요. 받아서 피보나치, 황금비 이런 걸 열심히 받아서 딱 들고 옵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면접 때 기본적으로 질문을 하죠. 예를 들면 만드는 거면 무조건 뭐 어떻게 만들었니라고 질문을 하시고, 증명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증명을 너가 했니? 이러면 이렇게 풀었다 하면 자소서에 적혀 있으면 이걸 너가 어떻게 풀었니? 이런 거 등등등. 2차 방정식 풀이를 할 때 2차 함수나 그런 게 적혀 있으면 정말로 너가 해본 거니? 증명을 해봤니? 약간 이런 것들. 물어보면 티가 나요. 예를 들면 그때 이런 식으로 그거를 제가 어떻게 했더라, 이런 경우, 이런 게 면접에서 바로 티가 납니다. 정말 자기가 한 게 아니면은 자신감 있게 그거를 제가 정말 이렇게 했거든요라고 말하는 게 정말 티가 나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걸러집니다. 직접 해봤니 해서. 그리고 또 어디서 걸러지냐? 개념이죠, 개념. 개념을 물어봅니다,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삼각형의 내심, 삼각형의 외심, 무게중심 이런 걸 해봤습니다 하면은, 삼각형이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물어보시는 게 전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대답을 세모 모양의 어떤 그런 도형이요, 이러면 틀리죠. 이제 중학교에서 삼각형을 세모라고 가르쳐 줍니까? 이제 세 변과 세 각으로 이루어진 도형, 이런 식으로 이제 딱
교과서적인 정의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못 말하는데 뭐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니 오심이니 뭐 피타고라스 정리니 이런 걸 했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당연히 아 헛바람만 들었구나 아니면 아이고 저것도 모르는데 왜 이런 걸 확실히 공부를 확실히 안 했네 약간 이런 것으로 당연히 받아들이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들에 대한 개념을 깨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 중학교 범위 안에서는 선생님들이 막 미적분에 대한 그런 정의나 이런 것들을 바라시지 않아요. 이제 좋은 것 내에서 중학생이 확실히 알아야 하는 개념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가 무엇이니? 2차 함수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걸로 뭐 얘기를 했고 a는 0이 아니고 뭐 이런 거 얘기했고 그러면은 그래프의 모양에 변화를 주는 것들에 대한 그런 요소들을 얘기해 보라고 하셨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아까 앞에서 도영 얘기했듯이 뭐 삼각형의 합동 조건 중학교 다 하잖아요. 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과거 들어갈 때 있었거든요. SAS 합동, AS 합동, ASA 합동, SSS 합동 이렇게 있었는데 또 그것도 있죠. RHA 합동, RHS 합동. 그것도 요즘에 인지 모르겠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왜 SAS면은 그러니까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길이가 같으면 합동이 되냐? 그걸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합동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 등등. 그런 것들을 이제 칠판을 써보라고 하시는 데도 있습니다. 칠판을 쓰라고 하시는 데도 있으니까 잘 쓰시면 되고 아니면 뭐 아주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죠. 근해 공식의 유도라던가 아니면 뭐 그런 뭐 교과서에 나오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교육과정 내에 있는 학습 목표에 있는 학습 목표 교과서 보면 있잖아요. 이 단원에서는 뭐뭐뭐를 할 수 있다. 뭐뭐뭐를 증명하고 응용할 수 있다. 뭐뭐뭐를 설명하고 이런 경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교육과정 표들을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교육과정 표에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배우고 이를 이용해서 뭐 삼각형의 여러 합동들을 찾을 수 있다.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뭐냐고 물어보시고 또 왜 그렇게 되냐고 물어보시고 다 물어보실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대답을 못하면 이제 문제는 잘 푸는데 개념이 부족하다 아니면 얘는 그냥 수학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나 개념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수학 얘기만 했네요. 또 물리 아니 또 과학 얘기를 좀 해보자면 과학은 네 얼마나 과학에 관심이 많고 한지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물어봤어요. 또 과학 단원 이름 관심 있는 거 순서대로 순서 그러니까 관심 있는 거를 차례대로 이제 5가지 쉬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말하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얘가 평소에 과학에 관심이 있고 한지 그런 거를 보려고 하시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려 하시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뭐 기본적인 정의죠. 광합성이 무슨 뭐 하는 거냐 호흡이 뭐 하는 거냐 뭐 에너지가 뭐냐 일은 뭐냐 뭐 힘은 뭐냐 이런 것들 물어보시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좀 생체적인 그런 신호들 어,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뜨거운 거를 느끼거나 아니면은 뭐 차가운 거를 느끼는 과정 아니면 우리가 색깔을 인식하는 그런 어떤 과정 이런 거잖아요. 빛이 나온 광원에서 나온 빛이 어떤 물체에 반사돼서 거기서 이제 반사된 파장의 그 색깔을 우리가 눈에서 세포로 인식을 한다. 약간 이런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설명들 그런 것들을 잘 역시 수학과 마찬가지로 개념을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실험을 했으면 실험이나 어떤 증명을 했으면 직접 해봤니? 이걸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념, 학습 목표에 있는 개념. 여러분 딱 교과서 보면 나와요. 교과서 첫 단원 앞에 뭐뭐를 알고
증명할 수 있다. 뭐뭐뭐를 이해하고 문제를 뭐뭐뭐인 상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뭐뭐를 알고 증명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러니까 꿰고 있어야 되겠죠, 교육에는. 확률의 덧셈 정리, 곱셈 정리, 어떨 땐 곱하고 어떨 땐 더한지를 이제 설명할 수 있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으면 이제 선생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면접관이 물어봤을 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더하고, 이럴 때는 확률을 곱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약간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지, 막힘없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겠습니다.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그때 상황에서 모르는 거고, 그 전에 준비할 때는 이런 것들을 위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키포인트는 직접 해봤니? 와, 뭐뭐를 알 수 있다, 뭐뭐를 이해하고 할 수 있다에 대한 개념, 이것들을 1차 면접에 수학, 과학에서 준비를 하면 됩니다. 어, 인성 면접은, 여기 있네요. 인문계열 선생님께서는 인성 면접을 물어보는데, 이제, 뭐, 독서나 아니면 뭐, 학교 생활, 그런 거죠. 뭐, 갈등이 있었을 때, 아니면 뭐, 반장이나 이런 걸 했으면 어땠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과학자가 가져야 할 가치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해야 될 질문을 던져주세요. 예를 들면, 뭐, 전쟁에 대한 그런 과학자들의 어떤 과학 연구가 반인륜적인 그런 연구에 대한 어떤 걱정이나 공익을 위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나 그런 것들을 조금은 고민해야 될 가치들을 조금씩 건드려 주세요. 그러면 이제 본인의 신념에 맞게 잘 대답하면 됩니다. 뭐 주로 여기서 나타내야 될 거는 인류를 위한 과학자가 되겠다는 마인드를 좀 가지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잘 표현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가치가 좀 잘 드러나는 걸 설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돈이 최고다 아니면 뭐 나는 내가 잘 먹고 잘 살 거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제 우리 과학 연구가 공익을 위한 거나 아니면 환경을 위한 거나 아니면 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마인드를 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완전 머리는 좋은데 얘는 그냥 어, 자기 것만 챙긴다. 이런 것들을 인상을 안 심어주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대부분 다 어떤 게 옳고 그른지 아니까 기본적으로 그걸 체크하시라고 하는 거니까. 네, 그거는 이제 어렵지 않게 잘 통과하면 되고, 어, 좀 그런 마인드죠. 그러니까 뺀질이다 아니면은 교만하거나 좀 그런 자세들을 좀 잘 걸러내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1차 면접 준비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제 2차 심층 면접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